부산 북항이 대형 야구장 건립 논의의 중심에 섰습니다. 재개발이 진행 중인 북항에 바다가 보이는 복합 야구장을 지어 지역 경제는 물론 부산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만들자는 목소리가 원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도심 한복판을 흐르며 주민들의 사랑을 받아온 기장 좌광천이 부산을 대표하는 제2호 지방정원으로 공식 등록됐습니다. 부산 기초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등록을 이끈 첫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부산경찰청이 드론 영상 관제 차량을 도입하고 시연회를 열었습니다. 실종자 수색과 빈집 순찰, 재난 대응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부산 북항이 대형 야구장 건립 논의의 중심에 섰습니다. 재개발이 진행 중인 북항에 바다가 보이는 복합 야구장을 지어 지역 경제는 물론 부산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만들자는 구상인데요. 기존 사직구장 재건축과의 연계, 예산 등 과제도 남아있지만 지역 내 기대감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권정숙 기자입니다. 부산 도심과 바다가 만나는 북항 재개발지구. 해양문화지구로 탈바꿈 중인 이곳에 복합 문화 레저형 야구장을 짓자는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북항 야구장은 10여 년 전 높은 비용과 사업성 논란으로 무산된 사업. 하지만 최근 민간 기업이 2천억 원 규모의 기부 의사를 밝히고 정치권과 시민단체, 체육계가 힘을 보태며 다시 추진 동력을 얻고 있습니다. 북항을 낀 부산 동구는 이 야구장을 이번 대선 공약 지역 제안 1순위로 선정했습니다. 지역 경제와 관광 활성화, 균형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최근 주민 여론조사에서는 참여자 90% 이상이 찬성하며 지역 내 공감대도 확인됐습니다. 우수한 인프라를 갖춘 야구장이 북항에 자리 잡으면 호텔, 레저, 문화시설에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북항 재개발 지역은 물론 우리 동구와 원도심 전체에 활기를 불어넣어 부산의 지역 균형 발전으로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치권 역시 공약 반영을 통해 힘을 실었고 시민단체는 도심 인프라 확충의 기회로 체육계는 새로운 야구 명소의 탄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야구도시 부산의 브랜드를 되살릴 상징적 공간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사직구장 리모델링 사업이 정부의 예타를 넘지는 못했습니다. 좀 주춤한 사이에 북항이 랜드마크 부지에 여타의 엔터테이너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검토하다가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북항이라는 곳이 원도심이고 또 원도심을 통해서 인구가 유입돼야 되고 일거리들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더 북항 재개발은 굉장히 중요한 단계에 있다. 하지만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먼저 사직구장 재건축에 대한 중앙투자심사 결과가 오는 7월 나올 예정입니다. 북항 야구장이 건립될 경우 사직구장과의 역할 분담은 물론 북항의 기존 개발 계획과의 조율도 필요합니다. 여기에 수천억 원대의 예산 확보와 운영 방식 구체화 등 실무적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사직야구장 재건축 중 투자심사는 일단 신청을 해놓고 한 결과는 7월 달쯤에 내려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직야구장을 추진하는 걸로 지금 현재 하고 북한은 뭐라고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관광과 스포츠, 도시재생까지 아우르는 상징적 사업. 북한 야구장이 다시 부산의 미래구상이란 마운드 한가운데에 섰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해 운영하는 정원을 지방정원이라고 합니다. 부산엔 낙동강 생태정원이 1호 정원으로 지정돼 있는데요. 도심 한복판을 흐르며 주민들의 사랑을 받아온 기장 좌광천이 부산을 대표하는 제2호 지방정원으로 공식 등록됐습니다. 부산 기초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등록을 이끈 첫 사례인데요. 일상 속 힐링을 경험할 수 있는 좌광천을 차선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부산 기장군 정관 신도시의 중심을 흐르는 좌강천. 활짝 핀 해당화가 산들산들 일렁이는 봄바람이 불 때마다 물결을 이룹니다. 꽃과 나무, 물길이 어우러진 자연 속엔 포근함과 이로움, 반가움, 그리움, 4가지 주제의 감성적인 테마가 녹아 있습니다. 축구장 17개 규모의 넓이에 101종 51만 본 식물이 곳곳에 숨겨진 이곳이 부산을 대표하는 지방 정원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동부상권 최초의 지방 정원으로 등록된 겁니다. 주민들이, 인근 학교 학생들이 내 집 앞 정원처럼 들락거렸던 좌강천이 지역 주민의 쉼터를 넘어 부산을 대표하는 정원으로 인정받은 셈입니다. 여기 산책로가 되게 잘 돼 있어가지고 꽃들도 예쁘고 해서 경치 구경하러도 많이 오고요. 진짜 환경이 느낄 수 있는 잔디밭도 많이 있고 해서 벌레도 많고 해서 환경이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데가 될 것 같고. 좌강천 지방정원은 단순한 자연 조경을 넘어 도심 속 정원 문화 확산의 거점으로 육성됩니다. 기장군은 앞으로도 다양한 정원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계절마다 다른 즐거움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이 4개 주제별 하천에다가 4계절을 접목을 시켜가지고 그 특성과 맞게 해서 사시사철 많은 주민들이 와서 즐길 수 있고 또 변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만들고요. 그러므로 해서 또 많은 공원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활용함으로 해서 자연과 도시, 사람 모두가 공존하는. 좌강천을 찾는 이들의 일상 속에도 자연의 쉼표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부산경찰청이 드론 영상 관제 차량을 도입하고 19일 본관 앞에서 시연회를 개최했습니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이 관제 차량은 75인치 실외 모니터와 실내 모니터 5대가 탑재돼 현장에서 수집한 드론 영상을 고화질로 실시간 분석할 수 있습니다. 또 경광등과 전광판, 방수 차량 등 다양한 안전 장비도 갖췄습니다. 김수환 경찰청장은 실종자 수색은 물론 빈집 순찰과 재난 대응 등 다양한 치안 현장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산 지역 일부 공인중개사들은 자신들이 직접 의뢰받은 민감한 매물 정보가 특정 프로그램을 통해 제3자에게 무단 유출됐다며 지난 13일 연제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제경찰서는 해당 진정서를 접수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위법 여부를 두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수사 중인 사안인 만큼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이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문제가 된 플랫폼은 아파트 매물 정보를 수집해 유료로 제공해왔는데 동호수 등 민감 정보까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장군 철마면에서 오토바이가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8일 저녁 8시쯤 부산 기장군 철마면 반송로 한 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한 오토바이가 좌회전하던 SUV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10대 남성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SUV 운전자인 60대 남성은 다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주변 CCTV를 확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기장군이 도시철도 정관선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를 촉구하며 전 국민이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기장군 정관 스포츠 힐링파크에서 열린 정관선 예타 통과 범국민 총걸기 대회에서 도시철도 정관선 조기 추진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문이 발표됐습니다. 이 자리엔 정종복 기장군수와 정동만 국회의원, 박홍복 군의회 의장을 비롯해 주민 3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정관선은 동해선 좌천역과 정관읍 월평을 잇는 노선으로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산단과 중입자 치료센터 등과의 연결로 지역 성장의 핵심 인프라로 꼽힙니다. 오늘 행사는 정관선 여타 통과를 위한 국민의 간절한 열망을 강력히 표출해서 기획재정부와 KDI에 마지막으로 호소하는 자리입니다. 우리 기장군은 눈부신 성장을 거듭하면서 우리의 부산의 경제를 견인하고 있지만은 열악한 교통 환경으로 기업과 주민들이 엄청난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첨단 산업 등 관광 수요의 집중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교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철도 정관선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53회 성년의 날을 맞아 안동 역동서원에서 전통 관계례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올해 성인이 된 2006년생 학생 87명이 상투를 틀고 비녀를 꽂는 전통 성년례를 치르며 가족에게 잘하고 좋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함께 하겠다며 각오를 다졌습니다. 홍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통 복장을 한 청년들이 역동서원 마루에 앉았습니다. 올해 만 19세 성인이 된 청년들의 성인식입니다. 전통 예법에 따라 상투를 틀고 머리카락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망건을 받아 머리에 씁니다. 성인 남성임을 의미하는 갓을 쓰니 어엿한 어른으로서 마음가짐도 달라집니다. 일단은 이런 경험이 흔치 않은 기회이기 때문에 이런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뜻깊고요. 그리고 이런 계기를 통해서 앞으로 사회에 더 잘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년들은 성인식을 치르며 이제 한 사람의 성인으로서 스스로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이날 행사는 이미 성인이 된 청년들도 우리 전통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자리였습니다. 다들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거 보니까 되게 공부가 된 것 같고 민속 의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부가 된 것 같습니다. 조선시대 일생의례 중 하나인 성인식을 보게 되어서 솔직히 처음 봤으니까 되게 흥미롭고 안동에서 30년 가까이 전통 성년식을 진행해온 안동 청년유도회는 인간이 살아가며 겪는 4가지 관문인 관혼상제 가운데 첫 번째인 관례를 치른 것을 축하하며 성인이 된 이들에게 당부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 순간순간에는 또 어려움도 있겠지만은 잘 극복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고 대한민국에게 또 유익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대한민국에서 성년이 된 2006년생은 44만 명.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첫 발을 내디딘 청년들을 응원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하영입니다. 올해 10월 부산에서 열리는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전 개폐회식의 연출 방향이 공개됐습니다. 부산시는 2025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 개폐회식 연출 비전 발표회를 개최했습니다. 부산의 지형과 산업, 해양도시 정체성을 담은 스토리텔링 무대로 꾸며질 이번 개폐회식은 글로벌 허브 도시 부산의 미래 비전을 창의적 퍼포먼스로 표현할 예정입니다. 부산시가 광안대교 출근 차량 통행료 할인 시간을 오는 26일부터 1시간 앞당깁니다. 이에 따라 할인 시간은 기존 오전 7시부터 9시에서 오전 6시부터 9시까지로 확대됩니다. 이 시간 광안대교를 통행하는 모든 차량이 대상이며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적용됩니다. 출퇴근 할인율은 현재와 같은 50% 할인이 적용됩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 장애예술인들의 권리 보호에 함께 나서기로 했습니다. 양기관은 19일 서울역 모두미술공간에서 장애예술인들의 저작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협력한다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장애예술인 대상 저작권 교육 제공, 저작권 컨설팅 제공과 홍보 협력 등입니다. 저작권위원회는 이날 장애예술인 예술장터 이음 아트포트 2025 행사장에서 예술인을 위한 저작권 이야기를 주제로 특강도 열었습니다. 또 24일까지 현장에서 저작권 상담과 컨설팅, 홍보 등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달 들어서만 경남에서 진드기에게 물려 발생하는 감염병인 중증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환자가 3명이 발생했습니다. 거제시 보건소는 지난 14일 50대 남성이 야외 활동을 한 뒤 고열과 몸살 증상을 보였고 15일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3일에는 창원시 마산회원구에서 70대 남성이, 지난 7일 함양에서 60대 여성이 중증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중증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은 제3급 법정 감염병입니다. 주로 4월에서 12월 야외 활동에 진드기에게 물리면서 발생하는 감염병으로 고열과 구토, 혈소판 감소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치사율은 20%에 달하며 백신과 치료제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